영국 전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시아 시민의식을 비교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한 BBC 다큐멘터리 팀이 상상조차 못했던 장면을 포착했기 때문인데요. 그 장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이게 실제 상황이냐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뉴스 앵커는 생방송 도중 말을 잇지 못한 채 촬영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단 하나의 장면으로 중국과 일본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BC 제작진이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의 시선을 뒤흔든 믿기 힘든 순간,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 전에 단 1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에서 해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조앤 밀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단순한 업무 출장으로 시작된 일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거든요. 특히 제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한 아시아 국가에서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런던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BBC 본사 14층 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청률 하락세가 심각합니다. 톰슨 국장이 엄중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혁신적인 기획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회의실 안 10여 명의 동료들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여전히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모두가 1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아시아 주요국 시민의식 비교 다큐는 어떨까요? 선임 피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를 비교 분석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요. 국장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누가 담당할 수 있을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맡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다들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톰슨 국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조앤, 정말 자신 있나요? 네, 확신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대답했어요. 아마 이번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한 번 더 실수하면 BBC에서의 제 경력은 완전히 끝장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38세에 다시 시작하기엔 이미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촬영 일정은 어떻게 잡을 생각이에요? 피터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일본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의와 질서의 나라잖아요. 그 다음 중국, 마지막에 한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을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거든요. 일본의 완벽한 시스템이나 중국의 놀라운 성장 동력에 비하면 그냥 무난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 부분은 분량을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국장이 무심코 말했어요. 솔직히 일본이나 중국만큼 특별한 점이 있을까 싶거든요.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라. 정말 별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단지 지리적으로 선진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평범한 나라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네, 한국은 간단히 처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컴퓨터에는 수많은 이메일이 대기 중이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1년 전 사건 관련 최종 징계 통보서였어요. 최종 경고 조치. 향후 유사 사안 발생 시 즉시 해고 처리함.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실패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였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서 아시아 세계국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관련 자료들은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예의와 질서, 완벽한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했죠. 중국 자료들도 경제 발전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화려한 콘텐츠들로 넘쳐났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딘지 애매했습니다. 뭔가 특별히 어필할 만한 포인트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 K-팝 정도가 전부였죠. 역시 한국은 그냥 평범한 나라인가 보다. 중간 정도 되는 나라지. 그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 제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제 편견을 완전히 뒤엎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출발 2주 전 갑작스럽게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 예보가 발령되면서 촬영 허가가 무기한 연기된 거예요. 국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죠. 조엔, 일본 일정이 취소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였거든요. 그럼 중국부터 시작할까요? 중국도 비자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요.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최소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그때 국장이 제안했어요. 한국은 어때요? 거기는 비자 없이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당장 출발할 수 있고요. 한국은 정말 예상치 못한 시작이었어요. 제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마치 불청객처럼 끼어든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한국부터 시작하겠어요. 사실 내심 불만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지리적으로만 선진국 옆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이나 중국처럼 확실한 캐릭터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다큐멘터리 전체의 임팩트가 떨어질 것 같았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빨리 끝내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제대로 된 내용을 만들어야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출발 준비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카메라맨 제임스와 함께 장비를 챙기고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서울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깔끔하다였습니다. 공항이 정말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요즘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싱가포르나 홍콩 공항과 비슷한 수준이네. 그냥 무난하다. 문제는 수암을 찾는 곳에서 생겼습니다. 제 카메라 장비가 든 케이스 바퀴 하나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무거운 장비를 끌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어떻게 하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어로 말이에요. 런던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곤란했을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한국 사람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아, 네. 바퀴가 부러져서 끌고 다닐 수가 없네요. 아,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기 수리점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안내해 주더니 공항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직원이 임시 카트를 무료로 빌려주는 거예요. 관광객이시니까 불편하시겠어요. 이거 쓰세요. 정말 무료인가요? 네, 그냥 쓰세요. 나중에 반납하시면 돼요. 이상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이었다면 절대 이런 서비스는 없었을 겁니다. 유료 카트는 있어도 무료로 빌려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를 도와준 한국 사람도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서비스네요. 공항이 정말 친절해졌나 보네요. 그분은 정말 끝까지 저를 도와주셨어요. 지하철역까지 안내해 주시면서 교통카드 사는 법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카드로 지하철, 버스 다 탈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별일 아니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이 정말 조용했습니다. 런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대화를 하더라도 작은 목소리로 했고 전화를 받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사람들의 배려였습니다. 제가 큰 짐을 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죄송해요, 짐이 커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억지로 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말이에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또 놀랐어요. 프론트 직원이 제 영어 발음을 듣고는 영국 출신인지 물어보더니 런던 관광 정보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런던 아이 근처에 맛있는 펍이 하나 있어요. 저도 런던 여행 갔을 때 가봤거든요. 정말요? 어떤 펍이에요? 더 셔드 템스 쪽에 있는 작은 펍인데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숨은 맛집이죠. 이상했습니다. 한국 호텔 직원이 런던 펍까지 알고 있다니요. 그것도 관광객이 잘 모르는 현지인 맛집까지 말이에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첫날 저녁 호텔 근처를 걸어 다녀 봤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걸어 다니는 게 보였어요.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는 여성도 있었고요.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길에 혼자 다니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관광객이라서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겠지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본격적인 촬영을 위해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명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반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거 다 무료인가요? 네, 반찬은 무료예요. 더 드실래요? 추가 요금이 없나요? 네, 없어요. 그냥 드세요. 런던의 레스토랑이었다면 물 한 잔도 유료였을 텐데요. 여기서는 반찬을 리필해주겠다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심지어 김치가 떨어지자 새로 갖다 주시면서 이거 맛있어요 라고 추천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도 길에서도 상점에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항상 먼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길을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도 스마트폰으로 찾아서 알려주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10분 정도 걸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이게 다 우연일까?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관광객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었거든요. 마치 이런 게 당연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한국은 제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였는데 첫날부터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아직 하루밖에 안 됐잖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한 것 같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건 일상적인 시민의식을 관찰하는 거였어요. 특별한 실험이나 인터뷰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지하철 2호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런던 지하철 러시아워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하철 문 양쪽으로 깔끔하게 줄을 만들어서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우르르 몰려드는 게 보통인데 말이에요. 저것 봐요, 제임스. 정말 질서정연하네요. 정말 신기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임산부나 노인분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거였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20대 젊은이들이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앉으세요, 할머님. 괜찮다, 괜찮아. 아니에요, 앉으세요. 이런 대화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노인분이 서 계셔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인데 말이에요. 카메라맨 제임스가 제게 속삭였어요. 조앤, 이거 정말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연출 같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저녁에는 명동에 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이니까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일본인 관광객이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국인이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더라고요. 영어로 설명해 주다가 안 통하니까 스마트폰 번역 앱까지 써가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지하철역에서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보여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를 생각하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이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임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무엇이요?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문화적으로 이런 건가요? 글쎄요. 그냥 원래 이런 문화인 것 같은데요. 정말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배려가 정말 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외국인이니까 특별히 잘해주는 걸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길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뒤에서 걸어오던 아주머니가 주워서 건네주시더라고요.
휴대폰 떨어뜨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분실하시면 큰일이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가시더라고요. 별일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런던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도둑 맞는 경우가 더 많은데 말이에요. 호텔 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한국은 제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였는데 지금까지 본 것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들이었어요. 이게 다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저는 노트에 오늘 본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봤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양보, 길에서의 도움, 식당에서의 배려, 상점에서의 친절.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뭔가 패턴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혹시 이게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인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한 건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무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드디어 일본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진 예보가 해제되면서 촬영 허가가 다시 나온 거예요. 이제 진짜 체계적인 시스템을 볼 수 있겠네. 일본은 확실히 다를 거야.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깔끔하다였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하지만 입국 과정에서 첫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촬영 장비 목록을 다시 작성해 주세요. 이미 제출했는데요. 사전에 승인받았다고 들었는데요. 형식이 맞지 않습니다. 이 양식으로 다시 작성해 주세요. 한국에서는 간단했던 절차가 일본에서는 정말 복잡했어요. 서류를 3번이나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물론 체계적이긴 했지만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융통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 카메라의 시리얼 넘버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정확히 몇 대나 가져오셨나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더라고요. 1시간 넘게 걸려서 진이 빠졌습니다. 도쿄 시내에 도착해서 첫날은 일반적인 거리 풍경을 담았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잘 서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요. 제가 기대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에서 노인분이 타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못 본 척하면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봤던 자연스러운 양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임스, 저거 촬영하고 있어요? 네, 다 찍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모른 척 하더라고요. 심지어 젊은 남성이 할머니 옆에 서 있으면서도 전혀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셋째 날이었어요. 본격적인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70대 할아버지 역할을 할 배우를 섭외해서 길에서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말이에요. 시부야 근처 주택가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배우가 길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할아버지 곁을 지나갔는데 잠시 멈춰 서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던 아이는 엄마에게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손을 잡아 끌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저기 할아버지가. 관여하지 마. 빨리 가자. 그 대화가 제게도 들렸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었거든요. 30분 동안 실험을 했는데 도와준 사람은 단 2명뿐이었어요. 그나마도 외국인 관광객이었고요. 일본 현지인 중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저는 제임스에게 말했어요. 분명히 일본은 예의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달랐거든요. 다음 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신주쿠, 하라주쿠, 아사쿠사. 어디서 해도 결과는 비슷했어요.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아예 피해서 가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중학생의 반응이었어요. 넘어진 할아버지를 보더니 친구들과 함께 비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왜 저래? 몰라, 신경 쓰지 마. 이상한 사람인가 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모습이 맞나 싶었어요.
카페에서 현지 일본인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글쎄요. 남의 일에 관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일은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인이 나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네, 잘못 건드렸다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복잡해서요.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체계와 질서는 있지만 인간적인 따뜻함은 찾기 어려웠거든요. 분명히 일본은 교육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인 배려나 도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는 걸까요? 현지 교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더욱 놀라운 답변이 나왔어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세요? 질서와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세요? 배려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나서는 건 좋지 않다고 가르쳐요. 각자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 영상을 검토하면서 저는 정말 착잡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일본의 모습과 실제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이게 정말 예의의 나라인가? 질서는 있었어요. 체계도 완벽했고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지하철에서의 자연스러운 양보, 외국인을 도와주던 시민들. 그 모든 게 갑자기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내가 한국을 잘못 본 건 아닐까? 동시에 1년 전 제 허위 보도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정보가 결국 거짓이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다. 이번엔 직접 본 거야. 카메라로 다 찍었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제가 믿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일본에서의 실망감을 안고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희망 같은 마음이었어요. 중국이야말로 큰 나라니까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촬영 허가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사전에 승인받았는데요. 서류도 다 준비했고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제 장비들을 하나하나 검사하더라고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카메라로 무엇을 촬영할 예정입니까? 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의식, 배려, 문화 같은 거요. 승인된 장소에서만 촬영하셔야 합니다. 이 목록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결국 많은 제약이 따라붙었어요. 촬영 가능한 장소가 제한적이었고 민간인과의 인터뷰도 까다로웠습니다. 한국이나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다음 날 일본에서 했던 것과 같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노인 배우를 섭외해서 길에서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왕푸진 근처 주택가에서 실험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할아버지 배우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연기를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예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냥 지나가거나 아예 다른 길로 돌아가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초등학생이 넘어진 할아버지를 보더니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왜 저래? 몰라, 우리랑 상관없어. 이상한 사람인가 봐.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심지어 할아버지를 밀치면서 지나가는 아이도 있었어요. 비켜요, 길 막지 마세요. 아저씨 왜 여기서 누워 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움은커녕 방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실험했는데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으로 피해가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임스, 이거 정말 이상한데요? 네, 정말 놀랍네요. 일본보다도 더 심하네요. 어른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넘어진 할아버지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거나 심지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와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저는 현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신경 쓰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인 도움은 남의 일에 관여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기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불신이 심한가요?
네, 요즘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각자 살기도 바쁜데 남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서로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은 거예요. 학교 앞에서도 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아이들이 넘어진 할아버지를 보고도 아예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부모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빨리 지나가라고 재촉하더라고요. 엄마, 저 할아버지가. 신경 쓰지 마. 빨리 가자. 우리랑 상관없어. 하지만 말 안 들어. 빨리 와. 이런 대화가 반복됐어요. 현지 교사와도 인터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세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는 없어요. 배려 교육은 안 하세요? 그런 건 사치예요. 자기가 잘 되는 게 먼저죠. 정말 충격적인 답변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촬영 영상을 정리하면서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일본도 실망스러웠지만 중국은 더 심했어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배려나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한국에서 본 게 정말 특별한 것이었나? 일본과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모습이 더욱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니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내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본 배려와 따뜻함이 정말 특별한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BBC 본사에서 중간 보고 전화가 왔어요. 조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상과 좀 다르네요. 어떤 면에서요? 일본이나 중국이 생각보다 실망스럽고 한국이 예상보다 인상적이에요.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저는 지금까지 촬영한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국장의 반응도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한국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한 번 더 촬영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묘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인지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처음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정말 주의 깊게 모든 걸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일본과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한국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차이가 느껴졌어요.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두 번째 방문이에요. 아, 그래요? 이번에는 어디 가실 거예요? 서울에서 촬영할 예정이에요. 아, 방송 관계자시구나. 좋은 프로그램 만드세요. 우리나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화였어요. 그냥 형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진짜 관심을 갖고 묻는 것 같았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바로 서울시청에 연락했어요. 공식적인 촬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였죠. 네, 안녕하세요. BBC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어떤 내용인가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담당자가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취지네요. 시민의식에 대한 내용이라니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촬영하고 싶어요. 학교는 교육청에 연결해 드릴게요. 바로 연락드릴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공공장소는 저희가 바로 허가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는 서류 작성만 몇 번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제약투성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장소가 있나요? 홍대나 강남역 주변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고 다양한 연령층을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학교는 서초구 쪽에 좋은 초등학교가 있어요. 아이들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단순히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언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당연하죠. 좋은 프로그램 만드시면 한국 홍보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식의 행정 서비스는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중국에서는 감시받는 느낌이었고, 일본에서는 너무 경직되어 있었는데, 한국은 정말 인간적이었어요. 30분도 안 되어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 학교 촬영권으로 연락받았습니다. 네,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서초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놨어요. 언제 오실 거예요? 내일 오후는 어떨까요? 좋아요.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착해요. 정말 빠른 진행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몇 주가 걸릴 일이 하루 만에 해결된 거죠. 서초초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BBC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취지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들이거든요. 학교 주변을 둘러보면서 촬영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들이 하교하는 길에 노인 배우를 투입해서 반응을 보려고 했거든요. 혹시 이런 실험해도 될까요? 저는 교장 선생님께 계획을 설명했어요. 물론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정말 기대되어요. 교장 선생님도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배려와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매주 월요일마다 배려의 날이라고 해서 어른들을 도와드리는 실습도 하고요. 실습이요? 네, 횡단보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드리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같은 걸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학교에서는 이런 걸 정규 교육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 실험할 때 선생님도 함께 보실래요? 물론이죠. 정말 기대되네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내일 실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묘한 설렘이 있었어요. 과연 한국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본이나 중국 아이들과는 정말 다를까요?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어요. 만약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하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게 다 착각이었던 걸까요? 내일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1년 전 허위 보도 사건 이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이번엔 정말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서초초등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드디어 마지막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70대 할아버지 역할을 맡은 배우분과 함께 준비를 마쳤어요.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인 상황을 연출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우시다가 쓰러지는 상황으로 해볼까요? 제가 배우분께 제안했어요.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제임스는 카메라를 여러 각도에 설치했고요. 배우분이 큰 폐지 뭉치를 등에 지고 골목길을 걸으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무거운 짐.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하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었죠. 자, 시작해볼까요? 할아버지 배우분이 무거운 폐지 뭉치를 지고 걸으시다가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길 한편에 주저앉으셨어요. 힘들어하시면서 가슴을 짚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숨이 가빠. 정말 자연스러운 연기였어요. 첫 번째로 지나간 건 5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아이가 폐지를 주우시던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신 걸 보더니 즉시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가 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일본이나 중국 아이들이 그냥 지나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그때 뒤에서 오던 다른 아이들도 상황을 보고 달려왔어요. 3명의 아이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물 드릴까요? 가방에 물 있어요. 한 아이가 자기 물병을 꺼내서 할아버지께 드리려고 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 처음 왔던 여학생이 자기 휴대폰을 꺼내는 거예요. 119에 신고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맞아, 빨리 신고해. 네, 119죠? 여기 폐지 주우시던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숨을 힘들어 하세요.
주소는 정말 119에 신고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배우분에게 괜찮다고 말하라고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아이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구급차 올 때까지 여기 계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폐지는 우리가 정리해 드릴게요. 흩어진 폐지들을 아이들이 하나하나 주워서 정리해 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할아버지, 이 일이 너무 힘드시죠? 몸 상하시면 안 돼요. 한 아이가 정말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순히 예의나 배려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이해와 존경이 있었던 거예요. 잠시 후 정말로 119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신고하신 분 계신가요? 저희가 신고했어요. 아이들이 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폐지 주우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상황을 확인했어요. 저희가 촬영 중이라고 설명하니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기특하네요. 어른들도 이렇게 빨리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아이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다른 구급대원분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폐지 주우시는 분들이나 힘든 일하시는 분들을 정말 잘 챙겨드려요. 구급차가 떠난 후에도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계속 걱정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울컥하고 말았거든요. 제임스, 잠깐 촬영 멈춰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잠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진짜 눈물이 났어요.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보지 못했던 진짜 배려를 여기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에게서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 괜찮죠? 정말, 정말 놀라워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다 이래요. 특히 폐지 주우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해요. 존경이요? 네, 환경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더욱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어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짜 존경심이 있었던 거예요. 한 아이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왜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폐지 주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드려야 하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순수하고 깊이 있는 대답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촬영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 허위 보도 사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믿었다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제 눈으로 직접 본 거였어요. 이게 진짜 다큐멘터리구나. 진실을 담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안에서 진짜 의미를 찾는 것 말이에요. 마지막 날,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하고 싶었어요. 한국 아이들의 배려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서초초등학교에서 정식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매주 월요일마다 배려의 날이 있어요. 실제로 길에 나가서 어른들을 도와드리는 실습을 해요. 실습이요? 네, 횡단보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 잡아드리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무거운 짐 들어드리기 같은 거요.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게 해주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였어요. 아이들 반응은 어때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만 금방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런가요? 네,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세요. 아이들은 부모 등을 보고 배우거든요. 한국 부모들과도 인터뷰를 해봤어요. 평소에 아이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가르쳐요. 우리가 도움받을 때도 있으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하라고 해요. 그리고 길에서 어른이 힘들어하시면 도와드리라고 하고요. 아이가 실제로 그렇게 해요? 네, 잘해요. 오히려 아이가 저한테 알려줄 때도 있어요. 엄마 저기 할머니 도와드리자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이가 부모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였죠.
한국 교육에서 배려 교육은 어떤 위치인가요?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요. 단순히 도덕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만큼 체계적으로 배려 교육을 하는 나라는 드물어요. 특히 실습 위주로 하는 건 한국이 독특하죠. 저는 일본과 중국에서 만난 교육 관계자들의 말을 떠올렸어요. 일본에서는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했고, 중국에서는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게 현명하다고 했거든요. 문화학자와의 인터뷰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배려 문화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전통적인 효 사상과 공동체 문화가 기반이에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배려가 사회 전체로 확산된 거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본은 형식적인 예의에 치중하고 중국은 개인주의가 강해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를 중시하죠. 저는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비교해 봤어요. 정말 극명한 차이였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어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진짜 선진국이었거든요. BBC 본사에 최종 보고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대성공이에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나요? 한국 아이들의 시민의식이 정말 놀라워요. 일본이나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해요. 일본 아이들은 넘어진 할아버지를 30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중국 아이들은 오히려 비웃고 지나갔고요. 하지만 한국 아이들은 즉시 달려와서 도와드리고 119에 신고까지 했어요.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네, 같은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아이들의 배려심과 시민의식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시청자들이 정말 놀랄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전 세계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한국을 중심으로 편집해서 일본, 중국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게 어떨까요? 완벽한 아이디어예요. 한국의 우수성이 더욱 돋보일 거예요. 제목은 어떻게 할까요? BBC PD가 본 진짜 선진국, 한국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니 한국의 배려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찾기 어려울 거예요. 다음 날 공항으로 가면서 저는 BBC 본사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다음 프로젝트도 한국에서 진행하고 싶어요. 한국에는 더 많은 대단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요? 네, 이번 촬영을 통해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장기 파견 신청하고 싶어요. 고려해 보겠어요. 이번 다큐멘터리가 대성공할 것 같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가장 기대하지 않았는데 결국 가장 감동적인 나라가 되었거든요. 3개월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은 BBC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정말 한국이 이런 나라인가요? 우리도 한국처럼 교육해야겠어요. 한국 여행을 꼭 가보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결국 한국 장기 파견을 승인받았어요. 서울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담는 후속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게 되었죠. 1년 전 허위 보도 사건으로 절망에 빠졌던 제가 한국에서 진짜 저널리즘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요. 편견 없이 진실을 보고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더 많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번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방송TV였습니다.